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7월 14일 화요일 아침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의 한태호입니다. 자, 이 호일 고비는 좀 넘겼네요. 오늘 비가 점차 그치고 흐리고 선선한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곳에 따라서는 시간당 10mm 안팎의 비가 내린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낮부터 점차 그치겠고요. 온도도 떨어지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도 22도로 어제만큼 선선하겠는데 좀 경우에 따라서는요, 선선하다 못해 쌀쌀함을 느끼기도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자, 오늘은 영월군 의회 후반기 의장에 당선된 이 송경희 의장 연결해서요, 좀 영월 지역의 현안들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코로나19로 중단되었던 원주시 중장년층 문화예술 동호회 또 프로그램이 재개된다고 하는데요. 그 현황도 오늘 점검하고요. 또 강원도가 2020년도 도시가스 평균 공급 비용을 5년 연속으로 인하 또는 동결키로 결정하면서 이 강원도 도시가스 요금이 전년 대비 평균 10% 가까이 인하되었습니다. 이 내용도 오늘 살펴보도록 하죠. 7월 14일 화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오는 11월 시행을 앞두고 제2의 개발 규제 논란을 빚었던 군소음법의 세부 규정이 대폭 수정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소음 피해 보상 대상자 선정이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방부는 현행 법이 정하고 있는 보상 근거와 또 대상자에 한해서 세부 규정을 정의하기 때문에 일선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모두 반영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까지 포함된 무상교육 방안과 또 교육재난지원금 지급을 두고 강원도 교육청과 의회 간의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도교육청이 도의회 권고에 따라서 교육재난지원금 지급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도교육청은 지급 방안 검토에 착수했고 도의회 역시 고교 1학년 무상교육 관련 조례안을 14일에 재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올해 강원도에 지원키로 약속했던 예산 중 2천억 원을 삭감하겠다고 하면서 지자체마다 비상이 걸렸습니다. 특히 보통교부세는 지자체의 재정 균형을 위해서 용도 제한 없이 지원되는 지원이기 때문에 국비임에도 통상 도비와 시, 군비 등 지방비로 분류해 왔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재정 자립도가 비교적 낮은 강원도는 이번 예산 삭감으로 핵심 현안의 동력을 잃지 않을까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네, 영월군 의회 후반기 의장이 또 선출되었습니다. 재선의 송경희 의원인데요. 자, 앞으로 또 2년 동안 영월군 의회 좀 어떠한 방안으로 이끌어 나갈지 또 현안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오늘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경희 의장 연결하겠습니다. 의장님. 네, 안녕하세요. 송경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그 후반기 군의회 의장 이번에 선출되었습니다만 이 전반기에도 계속해서 이어서 하신 겁니까? 전반기에는 네. 전체 2년을 한 게 아니고 네. 올 1월에 됐습니다. 올해 1월에요. 사연이 있었죠? 네, 사연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네. 그 아픔과 힘든 시간을 거쳐서 올 1월에 제가 선출이 되었고 예. 다시 이제 후반기에 앞으로 2년을 이끌어갈 의장에 선출이 되었어요. 알겠습니다. 네. 현재 그 영월군은 그 당적이 어떻게 분포가 이루어져 있습니까? 당적 분포가? 더불어민주당 4, 예. 또 미래통합당 2, 예. 무소속 1. 예, 알겠습니다. 네, 네. 당초 그 전 의장이었던 분은 당적이 네. 원래 어디셨죠? 무슨 당이죠? 미래통합당이? 아닙니다. 바른미래당. 네, 바른미래당이요. 네. 알겠습니다. 갑자기 여쭤보니까 생각이 안 나요. 아니, 너무 잊혀진 인물이 되었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원래 그 바른미래당 소속인데 당적은 원래 민주당이 네. 더 많은데
네. 애초에 왜 또 바른미래당 당적으로도 의장에 선출되었는지 사실 좀 그 이유도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그것도 말씀드려야 됩니까? 사연이 많죠. 아, 네, 사연이 좀 많았습니다. 네, 이제 알겠습니다. 지나놓고 보니까 네. 얘기해도 돼요. 예, 말씀하시죠. 지나놓고 보니까 예. 저희가 이제 전반기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바른미래당 한 명에게 의장 자리를 주었고 예.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삐걱삐걱 해오다가 그 올 1월에야 제자리로 돌아왔는데 예. 이번에 후반기 의장단 선출 과정에서 각 지역들에서 보여주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아, 저희도 전반기에 저런 모습을 보였는데 참 보기는 안 좋구나. 네, 반성을 좀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사연이 참 7명이잖아요. 네. 7명 중에서 참 사연이 많으면요. 그럼 서로가 좀 그 네. 의정 활동하기에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도 듭니다만은 괜찮은 겁니까? 네. 지금 이제 후반기 시작하고도 한 보름이 지났죠. 네. 지금은 저희 영월군 의회가 이제 안정이 되었고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네. 그 앞으로는 지난 2년 동안 보여준 그런 모습이 아닌 일하는 의회로 거듭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원래는 좀 많은 분들이 지난 그 과거의 좀 사연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하시는데, 근데 좀, 사실 이제 그것보다도 좀 네. 앞으로의 의정 활동에 중심을 두고 저희가 또 질문을 드려야 되기 네. 때문에 이 정도로 네. 정리하고요. 네. 네. 사실 그 지난 1월인가 2월인가 그때 이제 의장직을 맡으셨지만은 좀 사실 네. 약간 얼결에 또 맡은 네. 느낌도 없지 않아 있고요. 뭐 그다지 연습을 좀 잘했다 치고 네. 앞으로 2년 동안 정말 네. 이제 그 영월군의 여러 가지 현안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특히 이제 의회 차원에서도 좀 여러 가지 그 업무를 잘 해야 되는데 네. 지금 영월군의 가장 큰 현안이라고 생각되는 건 현재 좀 어떤 것들이라고 있습니까? 지금 군이 가장 큰 현안이라고 생각하는 건 뭐 다들 아시겠지만 제천 삼척 간 그 고속도로 주기 착공, 네. 그다음에 태백선 고속열차 도입 이 부분이 제일 큰 현안이고 네. 또 영월군이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드론 산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 드론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부분이고 예. 이 세 가지가 그 가장 큰 현안이고 중점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근데 뭐 약간 그 의회 차원에서 대응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라는 느낌도 듭니다만은, 예. 네, 네. 지금 먼저 말씀하신 제천 영월간 고속도로 건설 사업, 네. 최근에 그 예비 타당성 조사를 했는데, 네. 이게 뭐 2일이나 0.5 이렇게 좀 그 정도를 넘어야 이제 사업 추진이 이제 힘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그 분석값이 굉장히 저조하게 나왔어요. 네, 사업 0.5 미만으로 나왔죠. 사업 추진에 좀 네. 적신호가 켜진 게 아니냐라는 또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좀 어떻게 네. 보십니까? 그렇죠. 어렵죠. 어려운데 사실은 이달 말에 종합평가를 거쳐서 다음 달 개최되는 재정평가위원회에서 이제 그 최종 결정이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저희 교수님 그 정치권으로 중앙부서 많이 다니면서 노력하고 계시는데 그 저희 의회도 특별히 나서서 할 일은 없어요. 네. 그러니까 특별히 나서서 할 일은 없는데 의원들 각자 그 인맥을 통해서 정치권의 인맥을 통해서 뒤에서 노력하면서 받쳐주는 그 정도 역할을 하고 있어요. 네. 제가 지난번에 그 21대 국회의원들 당선된 자리에서 이광재 지사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이광재 의원이요. 예. 이광재 의원님께서 네. 그 각자 지역의 현안 문제를 하나씩 들고 중앙 정부를 다녀봤자 그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거의 없다. 네. 그래서 9개 그 지역 국회의원들이 포함되어 있는 지역의 현안들을 모아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 순서대로 다 같이 노력하는 방안을 좀 그걸 검토해보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저는 그 말에 엄청 공감이 갔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런 문제도 그러니까 저희만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삼척도 포함되고 태백도 포함되고 하니까 네. 그 강원도가 다 같이 이렇게 좀 노력을 해주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좋죠. 뭐 취지는 충분히 또 공감이 갑니다만은 또 이제 각 지역별로 또 정치권에서도 우리 지역부터 먼저 해야 되지 않겠냐는 또 그런 의견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이게 쉽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삼척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여쭤봅니다. 이번에 그 제천 영월 고속도로 건설 사업이 예타에서 이제 좀 저조한 성적을 받았는데 이걸 좀 더 확대해서 아예 영월 삼척까지 확대해서 그 사업 제안을 하자. 근데 이게 예산도 훨씬 더 많이 드는데 이거는 예비 타당성 조사를 과연 뭐 만족할 만한 그 결과 나올 수 있을까요? 글쎄요. 예, 그런 목소리도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예. 아니, 그 앞에 것도 어려운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은 뭐 저도 처음 느낌이 그랬어요. 앞에 부분도 사실은 그죠? 가능성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렇지만 이제 우리 영월 지역은 이 부분을 왜 노력을 해야 되냐면 저희가 그 폐광지로 묶인 이 후유증이 아직도 있고 그 대체 산업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 역사, 문화 아니면 수려한 자연경관 이런 걸 통해서 관광 활성화를 시키려고 하는데 사실은 그 교통 인프라가 그죠? 별로 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지금 현재 그대로 손 놓고 있다가는 뭐 예비 타당성 조사 워낙 저리가 나와서 아무것도 할 일이 없겠구나라고 하면서 좀 답답한 마음에 나온 하나의 또 해법이다. 이해하겠습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 SOC 사업은 아무튼 이건 사실 지역의 국회의원이라든지 좀 큰 틀에서 움직여야 되는 것이니까 좀 그 정도 사안이다라고 알겠고요. 드론 산업 활성화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건 뭐 조리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 예산은 이제 군 예산을 어떻게 또 활용할 것인지 군 이외 차원에서도 많이 이제 같이 고민해야 될 사안이거든요. 영월이 드론 산업을 이렇게 활성화시키는 이유는 무엇이고 또 왜 영월이 다른 지역도 요즘 드론 산업을 많이 이제 지금 키우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원주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만은 장점은 어떤 겁니까? 사실 영월이 한 4년 전, 5년 전에 공역화로 지정이 전국에서 4개 공역화가 발표가 됐는데 공역화라는 게 어떤 거죠? 그 드론 공역화로 지정이 됐었어요. 4, 5년 전에. 공역화라는 게 뭡니까? 이게 제가 없을 때라 공역화가 그 지역에 드론을 마음 놓고 띄울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 지역을 발표한 게 4곳이었는데 그 4곳 중에 한 곳이 영월이었어요. 드론 이제 비행 금지 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데가 많죠. 네, 뭐 그거 저거 다 포함해서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드론 산업에 대해서 드론 산업 우리 전 군수님께서 중점적으로 추진한 부분이었고 2017년도 9월에 국토부에서 그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60억 들여서 그 덕포 지역에 지어놓고 있어요. 10월에 준공할 계획인데 그게 이제 전용 비행 시험장 그 정도예요. 그 10월에 준공할 계획이 있고 또 지금 특별 자유화구역 지정 신청을 해놓은 상태예요. 이게 이제 선정이 되면 그 드론 전문 교육기관도 운영할 수 있고 그다음에 드론 관련 산업들도 유치할 수 있고 뭐 각종 행사 유치하고 이러면 명실상부한 드론의 메카로 성장 발전시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현 군수님께서도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4, 5년 전만 하더라도요. 드론 산업에 대해서 이렇게 좀 어떤 그 여러 가지 좀 경제적 유발 효과를 크게 몰랐었는데 기대를 못했었죠. 요즘에는 정말 느낌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럼요. 그래서 영월이 선제적으로 시작을 한 거죠, 사실은. 알겠습니다. 선제적으로 좀 한 발 먼저 나아갔는데 그런 만큼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여러 장점들, 좀 경쟁력이 확실하다고 보십니까? 그 작품성이 좀 떨어진다고들 하죠. 그런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 4대 공역 지역으로 그 선정된 지역들을 보면 부산도 있고 그 구미 쪽인가 그쪽에도 있고 뭐 저희는 이제 그 지역들에 비해서 좀 장점이라고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수도권에서 그렇게
그죠? 멀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그 수도권 사람들이 영월 하면 한참 멀다고 생각하는데 직접 와보면 2시간이면 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동호인들이 와서 여기에서 비행 연습도 하고 그럴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은 패러글라이딩하고 네. 드론도 띄우고 하늘에서만 네. 놀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뭐 현안들 위주로 얘기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고요. 네. 좀 큰 틀에서 지금 당선 소감 앞으로 또 의정 활동 좀 계획만 들어보는 걸로 정리해야 되겠습니다만은 네. 마지막으로 네. 국민들에게 네. 짧게 6개월 이어서 이제 앞으로 또 네. 2년 동안 또 의정 활동을 네. 이제 운영을 중심을 잡게 되셨는데 좀 하시고 싶은 말씀 해주시면서 오늘 또 정리하도록 하죠. 네. 그 지난 2년은 영월군 의회가 국민들께 좀 실망을 많이 안겨드렸던 점은 사실 인정합니다. 앞으로 2년은 저희가 국민들을 위해서 정말 우리 삶이 좀 편안해질 수 있는 국민들이 직접 피부로 와닿는 그런 일들을 찾아서 노력하려고 합니다. 그 일하는 의회로 거듭날 거니까 기대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영월군 의회 송경희 의장이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네,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동안 원주 지역에서 문화 프로그램을 포함한 생활문화 동아리 활동도 중단돼 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부터 원주 생활문화센터에서는요, 또 생활문화 동아리를 위한 공간을 다시 운영을 시작했는데 이곳에서는 또 현재 활동하고 있는 생활문화 동아리들이 연습실도 이용하고 전시회를 진행해 왔습니다. 오늘 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민주 리포터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원주시 보건소에 위치한 생활문화센터 코로나19로 인해서 휴관한 상태였습니다만은 이 생활문화 동아리를 위한 공간이 다시 또 운영 재개되었다고요. 네, 원주시 보건소에 위치한 생활문화센터가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2월부터 휴관한 상태였는데요. 이곳에서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이 진행돼 왔습니다. 특히 중장년층과 실버 세대를 위한 강연, 미술, 요가 등 문화 프로그램이 많이 진행돼 왔는데요. 중장년층을 포함한 생활문화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는 공간인 연습실도 마련돼 있습니다. 원주시 생활문화센터 연습실은 코로나19로 그동안 휴관 상태였지만 지난달부터 다시 개방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미술, 음악 등 중장년층 생활문화 동아리의 연습실로 사용돼 왔습니다. 또 원주시 생활문화센터에서는 원주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생활문화 동아리가 전시회를 진행하는데요. 특히 매년 전시회를 진행해온 동아리 가운데 원주시 반곡맘 모임 동호회는 10년째 진행돼 온 미술 동호회입니다. 매주 일요일마다 원주 반곡역에서 그림을 그리는 동호회 활동을 진행해 왔는데요. 현재 반곡맘 모임 동호회는 코로나19로 인해 2주에 한 번씩 동호회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는 9월에는 강원 미술주간에 원주 반곡역에서 전시회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 반곡맘 동호회 신인수 회장에게 듣겠습니다. 반곡맘 미술인회는 박명수 화백님 지도로 무료로 원주 시민님 누구나 다 참석할 수 있어요. 문화센터에 하정 선생님이 지도하는 반이 있었어요. 거기서 시작해서 끝나면 거기는 4번 수강하면 못해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놀이터가 있다고 소개받아서 그때부터 이제 거기 졸업하고 오실 수 있는 분들 오는데 여기 반곡 역사가 문화재예요. 거기가 이제 갤러리로 허가를 받아서 여기 뜰이 이렇게 좋아서 60대, 50대, 70대 또 30대까지 비전문인들만 오시는 거예요. 원주 시민이면 누구나 올 수가 있어요. 네.
자, 방공맘 동호회 10년째 진행되고 있는 생활문화 동아리인데 지난주 일요일에 또 원주 방공역에서 동호회 활동을 진행했군요. 네, 방공맘 동호회는 현재 원주 반공역 야외에서 2주에 한 번씩 그림을 그리는 동호회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난주 일요일에도 원주 반공역에서 미술 동호회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고 거리 두기를 유지한 채 그림을 그리고 있었는데요. 10년째 진행되어 온 동호회 회원들의 그림 실력이 수준급이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반공맘 모임 동호회 회원에게 듣겠습니다. 원주시 그 시민센터에서 선생님이 잠깐 그림을 배웠었는데 이런 방공맘이라는 그 야외에서 하는 걸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수보지만 처음으로 이제 전문적인 사람이 아닌 그냥 일반인이 하는 거더라고요. 2주 전에 왔고 요번에 이제 2주 후에 왔는데 너무 가족적인 분위기고 너무 네, 원주 시립중앙도서관 등도 코로나19로 중단했던 문화 프로그램 다시 또 운영을 시작했습니다만은 이 원주시에서 또 중장년층 인구 비율이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다양한 여가 활동, 문화 프로그램 필요성도 커지고 있는데 이 코로나19 어느 정도 그 예방 철저히 하면서 또 이런 문화예술 활동도 다시 또 기지개를 켜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두 마리 토끼 좀 잘 잡을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민주 리포터였습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 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강원도 도시가스 요금이 대폭 인하된다고 합니다. 강원도가 올해 하반기 도시가스 요금을 평균 9.8%, 10% 가까이 낮추겠다고 밝힌 것인데요. 자세한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 에너지과의 윤병용 사무관 연결하겠습니다. 사무관님. 네, 안녕하세요. 윤병용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이 도시가스 요금을 10% 가까이 낮추겠다라고 밝혔는데 먼저 궁금한 게 이 도시가스 요금이 어떻게 책정되는 겁니까? 우선 지역별로 도시가스 요금의 한 77%에서 85%를 차지하는 도매요금은 네. 한국가스공사의 원료 원재료 수입 가격을 기본으로 해서 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승인하는 도매 공급 비용으로 구성되어 있고 예. 나머지 소매요금은 지역별 도시가스 사업자의 공급 여건을 감안해서 강원도지사가 승인하는 소매 공급 비용을 더해서 도시가스 소비자 요금이 최종 구성되게 됩니다. 예. 전 지역별로 다 도시가스 업체들이 있는데 이 강원도 차원에서 어떻게 이걸 결정할 수 있을지 궁금했는데 이게 이런 식으로 이제 가격 책정이 되는군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럼 도시가스 요금이 이렇게 대폭 인하된 것은 이번에 도매 요금이 많이 내렸나 봐요? 네, 도매 요금은 이번에 이제 환율 상승이라든지 판매 물량 감소 등 상승 요인도 있었는데요. 네. 최근에 국제 유가 하락에 따라서 LNG 수입 가격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네. 원료비가 그보다 더 크게 인하되었기 때문에 도매요금은 인하가 되었고 네. 소매요금의 경우에는 연료전지 발전소라든지 영동 지역에서 대량 수요처가 확보돼서 네. 물량이 증가돼서 일부 인하 요인이 발생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인하되게 되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은 각 지역별로 또 이제 책정된 요금이 좀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대략적으로 어떻습니까? 지역별로 주택료의 경우에는 네. 10%에서 9.8% 정도, 10.5% 정도 크게 차이 없이 네. 동일하게 인하되게 되었고 평균 시간 10% 정도 아까 말씀하신 9.8% 정도 되겠습니다. 네, 그래요. 그럼 이 인하된 요금이 네네. 언제부터 시행돼서 언제까지 이렇게 또 계속해서 적용되는 겁니까? 이미 7월 1일부터 예. 적용하고 있고요. 예. 앞으로 이제 1년간 적용되게 됩니다. 근데 도매요금의 경우에는 원칙이 이제 원료비 변동이 크면 2달마다 변동이 가능하긴 한데 네. 작년의 경우에 도매요금과 수매요금이 1년간 변동이 없었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 1년간 이게 유지가 되는 겁니까? 네, 거의 1년간 유지가 될 없으면? 거라고 큰 문제가 없으면 1년간 유지가 되게 됩니다. 이게 그럼 올 겨울까지 이제 포함이 되는 건데. 네네. 일단은 도민들에게 참 반가운 소식이 아닌가 싶어요. 예, 맞습니다. 네. 평균적으로 작년보다 한 10% 도시가스 요금이 절감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주택용을 기준으로 설명드리면 네.
아까 9.8% 말씀하셨는데 근본 인하로 이제 도내 가구당 연간 평균가스 요금이 그 52만 3천 원에서 47만 3천 원 정도 네. 그 한 5만 원 가량 절감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그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도내 약 37만 가구에서 뭐 매월 한 4,200원 정도가 절감될 것인데 물론 이것은 이제 가정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네. 업무용이나 산업용, 냉난방, 공조용 등 용도별로는 대용량을 사용하시는 곳에서는 절감액이 훨씬 더 클 것입니다. 네. 아, 그렇군요. 이게 뭐 가정용, 산업용, 뭐 상업용 이게 뭐 차이가 없나 봐요. 전기 같은 경우는 좀 구분이 있는데. 그 이번에 말씀하신 그 10% 정도의 절감은 사실은 그 주택용을 기준으로 한 것이고, 아, 예. 예, 그 뭐 산업용은 그보다 더 큰 절감 폭이 있었고요. 아, 예. 예, 그 뭐 일반 그 소비자들이 좀 이제 그 사무실을 운영하거나 하는 데서 그 사용하시는 일반용의 경우에도 한 12% 정도 그 되는 절감을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정말 겨울 되면 피부로 느끼시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반가운 소식 자주 좀 들려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이 정도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강원도에너지과의 윤병영 사무관이었고요. 오늘 7월 14일 회의를 함께했던 KBS 원주방송국의 상쾌한 아침 원지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